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철산역도 헤리티지, 자이 헤리티지인가요? 네,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임장하러 왔고요. 우선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그쵸? 네, 임장하러 왔고요. 광명역이 이제 15억 시대다를 알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광명이 어떻게 15억이냐 했는데 우선은 첫 느낌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 정도면 15억 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이게 5월달인가 입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 기간이 한 넉 달 정도 지난 건데 이 상가 보시면 이야, 저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상가가 이렇게 빨리 차는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상가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대부분 초창기 아파트 입주하면은 이제 대부분 부동산들이 많은데 나머지 뭐 파리바게트나 편의시설도 상당하다. 이게 확실히 그 도심 내 재건축으로 인해서 들어온 아파트여서 그런지, 재개발인가요? 네, 들어오는 아파트인지 아무튼 굉장히 좋다. 우선 첫 느낌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가장 그 광명하고 비교되는 데가 구성남인데, 구성남은 언덕배기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기는 완전 평지까지 말하긴 좀 그렇지만 평지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임장해보면서 한번 개인적인 소감 남겨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현관이래. 그 문주 앞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차를 집어넣는 구조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지상에 전혀 없도록 잘 만들어 놔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바로 그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차량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맘스테이션도 잘 구성해 놨다. 그래서 우선은 뭐 깔 게 없습니다. 깔 게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대리석 마감을 보통 한 2층에서 3층 높이까지만 대리석 마감을 하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 그러니까 5층까지 대리석 마감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자이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별도로 없죠. 우리는 우리 자체가 프리미엄이다 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리석 마감을 5층까지 올린 것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5억 정도면 오히려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보다 이 광명역이 아니죠, 철산동, 확실히 학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잘 구성된 이런 택지지구라고 하면은 충분히 15억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함은 없는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저 아파트를 더 임장해 볼게요. 너무 좋아요. 네, 내부 분수 시설인 것 같고요. 뭐 작동은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내부 분수 시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봤던 그 조경 중에 가장 멋있었던 거는 송도의 크리스탈 오션자이, 거기에 이런 분수대가 있는데 그 분수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근데 와, 여기도 만만치 않은 고급 조경을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조각물들 굉장히 너무나 멋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층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그 높은 층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안 듭니다. 확실히 공간, 그 아파트 그 동간 거리는 꽤나 확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샤시도 그 우리 철제 난간을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유리 난간으로 모두 다 설계를 했어요. 물론 요즘 웬만한 신축 아파트를 이 옵션을 다 그냥 기본 사양으로 넣어주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잘 신경을 써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좋다 라는 생각밖에는 지금 안 든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뭐 광명은 입주 물량도 많고 좀 동네도 좀 애매하지 않나, 건너가면 이제 구로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고, 이 아파트를 들어오면서 제가 철산역부터 동네를 철내자부터 이렇게 쓱 하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 동네와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즉 사람의 유동인구가 계속 철산역부터 이어져 가지고 뭐 따로 노는 아파트 단지 느낌이 아니라 그 동네에 완벽히 하나가 된 느낌.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바로 상가도 가득 차고, 그리고 평가도 확실하게 기존에 있는 입지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아파트가 너무 좋다. 여기 이사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더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반대편 문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반대편 문까지 와봤고, 그 반대편으로 나오면 예전 구도심 그 상가들 단지들과 좀 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길이 좀 너무 좁지 않나. 그 앞에 쪽은 좀 길이 좁았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뒤쪽 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왕복 6차로에 길이 연결이 돼 있어서 뭐 길이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지금 평일에도 이렇게 평일 낮인데도 지금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과연 길이 안 막힐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대로가 뒤에 접혀 있는 점은 좋으나 역시나 길이 좀 좁다라는 느낌은 좀 받게 돼요. 그래서 이쪽 문도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저희 무슨 상가에 무슨 과일 가게가 있는지 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가들의 과일 가게가 벌써 입주한 것도 너무 좋네요. 보통은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상가 차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상가의 구성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서 좋다 라는 느낌 받고 있고, 역시나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리고 높은 층에도 불구하고 안에 동간거리가 굉장히 넓어서 이렇게 막 공간 넓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쾌적함도 이 아파트는 이렇게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배치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너무 좋네요. 더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조경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거의 원래 조경이 자리 잡힐 때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입주하자마자 한 5년 차는 되는 아파트 느낌이에요. 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잘 자라 있고 자리도 잘 잡혀 있다. 그래서 이런 조경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자이다 라는 느낌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보다 이 아파트에서 제일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게 용적률이 꽤나 높거든요. 280%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간 배치가 아주 잘 이루어져서 아주 시원한 느낌. 네, 그러니까 거리가 동간 사이 거리가 너무 넓어서 쾌적한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받고, 무려 3800세대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지를 구성하면서도 빽빽하지 않은 느낌이 너무 좋다 라는 느낌 받으면서 한번 초등학교 있는 데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그 분수대 말씀드렸는데, 그 분수대에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이 틀어져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은 틀어져 있지 않아서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물이 안 틀어져 있어서 너무나 멋있다. 아마 저기 동그라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 이렇게 굉장히 멋진 조경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나무들도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자리를 잡았어요. 보통은 신축 아파트가 나무를 심으면 그 자리를 잡으면서 시간이 필요한데 벌써 나무가 다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조경은 너무 좋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간거리 너무나 쾌적하다. 너무나 쾌적하고 단지가 생각보다 더 좋아서 아주 그냥 주삼이 마음에 쏙 듭니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제가 느낀 단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조경도 너무 좋죠. 이런 조경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나무 보십시오. 비싼 나무 심었습니다. 소나무가 꺾여 있으면 꺾여 있을수록 비싼데 굉장히 나무 멋있고, 그 다음에 이 동간거리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고, 커튼 월룩도 저기 붙인 건가? 커튼 월룩 같지는 않은데 커튼 월룩 같지는 않습니다. 커튼 월룩 붙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건 아니었고,
자,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나오죠. 바로 초품화 아파트다. 이건 뭐 어머님들 아주 그냥 15억 태울 수밖에 없는 모든 걸 갖춘 아파트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초등학교 입구가 있는지도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여기 게이트 3라고 해서 세 번째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 앞에는 바로 이렇게 초등학교가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로가로 나갈 일 없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완벽하게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화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쪽에 그 아파트 안쪽으로 그 초등학교에 이어진 구멍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선 제가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저쪽에는 구멍이 없고요. 어찌됐든 아파트 입구로 나오면 뭐 아파트 입구에서 전혀 불편함 없이 초등학교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시게 이만큼 또 도로를 앞에를 이만큼 파놨어요. 그래서 차량이 이 안으로 뭐 급가속으로 해서 들이닥치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격대가 맞는, 그리고 또 생활 거주 환경이 이 주변인 인들분에게는 전혀 뭐 선택에 후회가 없을 만한 아파트이지 않나. 그리고 가격도 제가 봤을 때 15억이란 가격 자체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너에는 또 자이가 하나 더 지어지고 있고요. 아파트는 이름은 철산자이 브리에르, 이름 어렵네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 요 헤리티지보다는 좀 단지 수는 작아 보여요. 하지만 뭐 요것도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빈터는 공원터인 것 같습니다. 공원터인데 아직 공사 중이고요. 어쨌든 요 공원까지 완성되면 뭐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너무나 쾌적한 거주 환경, 그리고 제가 우선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 느낌은 평지여서 너무나 생활하기 좋다. 그리고 구성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남하고 되게 비교가 되는데, 구성남은 이제 언덕백인 거에 비해서 여기는 평지인 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여기는 이제 길을 건너가면은 이제 구로라는 점, 물론 뭐 구로가 구디 가디 뭐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여의도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목동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크거나 혹은 좀 학원 셔틀버스, 목동의 학원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고요. 하지만 뭐 어찌됐든 여의도가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멉니다. 그래서 핵심 입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지에 이 대단지에 이 인프라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성남 같으면 건너가면은 이제 바로 그 강남이고 그 다음에 판교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그 가격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정문으로 이동해서 제가 느낀 장점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단점 한번 어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정문 쪽으로 다시 왔습니다. 정문 쪽으로 다시 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그 병원들이 지금 가득 찼어요. 가득. 그래서 저는 상가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너무 훌륭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앞에 도로는 이렇게, 아까 그 뒤쪽은 그래도 꽤나 큰 도로인데 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5차로 정도 되는데, 이쪽은 솔직히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임장 영상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고요. 제가 그동안은 이제 내내 장점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단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철산역까지 거리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철산역까지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좀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통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7호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남으로 직결 되는 7호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힐 것 같다라는 느낌. 이제 그 단지 구성에 비해서 도로 인프라가 이렇게 쾌적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무래도 신축 대단지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런 좀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용한데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한 5분에 한 번꼴로 그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요.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고, 뭐 위치상 봤을 때 김포공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밤에는 안 지나다닌다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비행기 소음이 생각보다는 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 만족스럽고, 너무나 저는 아파트가 정말 이 정도면 10억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소음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단점이지 않을까. 물론 요즘에 샤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샤시 닫고 에어컨 틀면은 뭐 비행기 소음을 그렇게 들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씨 좋은 날에는 문도 열어놓고 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비행기 소음이 조금 거슬리는 정도이진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 아파트를 깔려고 그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모든 아파트들이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 거고, 제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광명 15억 시대를 연 아파트로서 그 가치가 오히려 나중에 입주가 끝나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광명에 지금 입주 물량이 폭탄이 터졌죠. 그래서 조금 오히려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인프라를 가진 곳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특히나 뭐 철산역 주변에 학군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축 아파트를 거주하는데 15억 수준의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이 정도 아파트,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파트 임장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